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 제어고요. 순서 제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내에서 얘네가 프로그램 순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수식의 표현 방법, 표기 방법의 종류가 나오고요. 묵시적, 명시적 순서 제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고투문의 특징,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서 요건 아니고 수식 표기 방법에 대한 것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묵시적 순서 제어는 우리가 코드를 줬을 경우에 그냥 나열된 대로 자기가 알아서 일반적인 형태로 우리가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 순서대로 제어하는 것을 묵시적 순서 제어라고 해요. 얘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제어를 표현하지 않고 그 언어에 미리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것. 명시적인 거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명령어를 적용을 해가지고 순서를 제어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명시하다라고 하는 거는 표시한다는 거고, 묵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놔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투문이 이게 분기문에 해당하는데, 가다가 보면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쭉 실행이 되다가 다른 데로 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고투문이 됩니다. 근데 이 고투문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비구조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이고, 프로그램 실행 순서를 임의 위치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분기문이고요. 블록 개념이 없는 저급 제어 구조이라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포트란의 기본 제어 구조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론적으로 거의 모든 제어 구조로 표현할 수 있지만 직접 하드웨어 구성에 용이해서 실행이 효율적이다. 구조가 간단해서 규모가 작은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좋다. 하지만 안 쓴다. 이 고투문은 일반적으로 갑자기 제어가 일어나게 되면 프로그램 구조를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비구조적 기법으로 문장 순서와 실행 순서가 엉켜서 복잡해지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잘 가독성이 떨어져서 디버깅이 어려워서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따른다. 계층적 프로그램 작성을 하기 힘들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아이예요. 이제 수식에서 순서 제어예요. 표기법에 따른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중위 표기법, 전위, 그 다음에 후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중위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 A 플러스 B 이렇게 연산자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위는 좀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연산자가 앞에 가는 거고요. 후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산자가 뒤에 가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바로 스택 때문에 그래요. 연산을 할 때 컴퓨터 메모리에 스택 형태로 저장이 되면 이런 형태로 이거 연산자를 바깥으로 빼든지 앞에 먼저 넣든지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컴퓨터를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컴퓨터를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된다라고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연산자가 두 피연산자, 두 피연산자 사이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에 전위 표기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후위 표기법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후위 표기법이 스택을 이용하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표기법을 변환하는 것이 이제 시험 문제에 꼭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중위 표기법에서 전위 표기법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이게 어렵다면 어려운데 그냥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A 플러스 B 에스터리스크 C가 있어요. 곱하기죠, 곱하기. 자, 이렇게 있으면 연산자 우선순위는 두 개가 같이 있을 경우에 곱하기를 먼저 하죠. 그럼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하기를 하는 거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3 더하기 6 곱하기 2가 있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뭘 계산하는 거야? 얘를 먼저 계산하고 그래서 12에다가 3을 더하는 이렇게 계산해야지 3 더하기 6 곱하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연산자 우선순위는 아시잖아요. 그치?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A 플러스 B 곱하기 C가 있어요. 그러면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곱하기를 먼저 묶고 더하기를 나중에 묶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연산자를 앞으로 빼주기만 하면 돼요. 괄호 바깥으로. 어떻게? 좀 색깔을 바꿔서 여기에 있는 이 더하기를 바로 어디로? 이 가로 앞으로 빼주면 되고요. 이 뒤에 있는 이 곱하기는 이 해당하는 가로 앞쪽으로 빼주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더하기가 제일 먼저 오겠죠? 그 다음에 A가 오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가 오겠죠? 그 다음에 B가 오겠죠? C가 오겠죠? 이게 바로 중위 수식을 전위 수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후위 수식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후위 수식으로 바꿀 때는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요 연산자를 괄호 바깥으로만 빼주면 돼요. 됐죠? 이 괄호는 어디가 되는 거야? 이 뒤에 이 바깥쪽으로 가야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A 플러스는 바깥쪽에 있는 가로에 해당하는 거고 B 곱하기 C는 안쪽에 있는 가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그대로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A, B, C, X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되셨죠? 이거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중위표기법, 전위, 중위에서 후위, 전위에서 중위, 뭐 이렇게 후위에서 중위 이런 거 모두 다 여기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전위로 표현되어 있는 아이를 됐죠? 전위로 표기된 아이를 중위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니까 더하기가 있고요. A 하고요. 곱하기 하고 B, C예요. 얘는 지금 연산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전위 표기법이에요. 맞죠? 자, 전위인데 얘를 중위로 할 거예요. 중위. 얘네들은 뭐야? 결국은 원래는 얘가 요 앞에 있다는 얘기는 요렇게 가로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맞죠? 그리고 A 앞에 있다는 거는 A 뒤에 얘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A 플러스 이게 어려울 거야, 좀. 자, B 곱하기 C.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된다. 응? 요걸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후위표기법이에요. 얘네를 분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곱하기가 먼저 이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얘는 여기에서든 왔다는 얘기야. 그런데 연산자가 하나가 더 있어, 뒤에.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하다. 자, A, B, C 곱하기 더하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바로 이쪽에서 들어온 거예요. 가로 안에, 뭔가 가로 안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 가로, 그 바깥쪽에서 들어오게 된 거죠. 왜? 얘가 최외곽으로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 보면서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출문제를 하나 적어서 풀어가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이렇게 있고요. 곱하기가 있고요. 더하기가 있고요. D가 있고요. 빼기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첫 번째 표시되는 연산자예요. 얘가 후위 연산자인데 요 녀석은 결국은 바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일 먼저 나온 애거든요. 얘가. 그 다음에 얘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온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 아시겠죠? 뒤로 뺐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애가 안쪽에 쌓이게 되잖아. 스택이니까. 그러면 얘는 바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요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나온 녀석이 이 녀석이야. 그럼 이 녀석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 앞쪽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요. 제가 왜 가로 쳤을까요? 얘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로를 쳐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두 개가 빠졌어. 얘는 바로 어디로 갈까요? 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그러면 A 플러스 B 곱하기 C 되게 어렵죠, 그죠?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렵다, 그지?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산자, 이 후위에 있는 아이의 첫 번째 연산자가 결국은 제일 먼저 바깥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가로 바깥으로. 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로 그러면 그 앞쪽으로 가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온 애는 또 그 앞쪽으로 가주면 되고, 만약에 또 있었다 그러면 또 그 앞쪽으로 가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다낭하고 이항연산자예요. 다낭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이 하나인 걸 의미하고요. 이항연산은 입력이 두 개인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낭연산자는요, 이렇게 낫이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참이 들어가면요, 얘가 거짓이 출력되는 요걸 우리가 낫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컴플리먼트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쉬프트요. 얘는 이진수 값을 가지고요. 이진수의 값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컴퓨터는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덧셈밖에 못해요. 선생님, 제 컴퓨터는 곱하기 나누기 루트 별거 다 되던데요. 뭘 이용하는 거냐면 바로 이 shift 레지스터라고 하는 애를 이용을 해요. 이 shift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 자리를 하나로 옮기고 오른쪽으로 빼고 왼쪽으로 뺄 때마다 그 값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연산하는 거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우선 오른쪽으로 가면 얘는 나누기가 돼요. 한 비트를 옮기면 나누기 2분의 1이 돼요. 나누기가 되고요. 얘를 왼쪽으로 나누면 얘는 곱하기가 돼요. 이거 shift 레지스터를 이용해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move나 rotate 같이 입력과 출력이 하나인 것.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단항연산이라고 그래요. 자, 이항연산은 입력이 1이기 때문에 이항인 거예요. 얘네는 and예요. and는 이면서죠, 이면서. 나중에 이제 실기 가면 배울 거야. 그 다음에 오화는 얘는 또는이 되는 거예요. 얘는 exclusive 오화라 그래서 얘는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그래요.
얘네는 모두 다 입력이 2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항연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구분하는 문제 꼭 출제됩니다. 이거 다음 중 단 한 연산자가 아닌 것은 하고 여기 엔드 하나 뚝 넣거나 반대로 다음 중 이항연산이 아닌 것은 하고 낫을 여기다 뚝 넣고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네. 자, 다음에 단순 구문틀이래요. 얘는 앞에서 우리가 구문트리에서 볼 때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한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뒤로 빠진 거고요. 최상위 노드를 기점으로 계층적으로 구성한다. 상위 노드는 하위 노드를 가질 수 있으며 하위 노드 또한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다. 계층적 자료 구조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다양한 형태에서 많이 쓰인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보셔야 될 것은 뭐다? 표기 방법의 변환인데 좋다. 제가 문제 하나만 더 찾아가지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좀 찾아가지고요. 문제를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 전위 이렇게 해볼까요? 전위 검색하시면 전위 연산에 대한 문제가 쭉 나오게 될 거예요. 후위 연산이나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한다? 자, A 곱하기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C를 전위로 표시한대요. 전위. 그때는 어떻게 한다?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가로를 묶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미 가로가 한번 묶여 있어요. 얘네 먼저 계산하라고. 그럼 또 한 번 가로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되셨죠? 왜? 얘랑 이거 묶음 하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요 안쪽으로 빠지겠죠. 요 가로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해당하는 가로 바깥으로. 곱하기는 이쪽으로 빠지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곱하기에 A에 마이너스에 BC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또 다른 문제 하나 또 볼까요?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A 플러스 B고요. 가로 닫고요. 곱하기 하고요. C 마이너스 D예요. 요거를 전위로 똑같이 전위로 하래요. 그럼 괄호는 다 쳐져 있고 큰 묶음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큰 가가 되는 거고 얘가 큰 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도 어떻게 해줘요? 가로로 묶어주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왜 필요한 거냐? 이제 보여드릴게요. 왜 필요한지. 자, 이렇게 묶여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네가 전이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앞쪽으로 빠지면 되겠죠? 얘는 어디로 가야 돼? 바깥쪽으로 가야 되겠죠. 왜? 얘가 큰 덩어리잖아. 그리고 얘는 이 앞쪽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가 가게 되겠고, A, B가 가게 되겠고, 마이너스가 되겠고, C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렇게. 저희 두목넷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게 문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홈페이지가 리뉴얼 중이라서 약간 메뉴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문제에서 우리가 앞에서 묵시적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지? 묵시적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묵시적 관련된 문제를 쭉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해당 키워드에 대한 문제를 쭉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얼마나 출제된 거야, 이거? 몇 개야, 이게? 되셨죠? 시스템은 다 만들어 놨는데 왜 안 쓰냐? 진짜.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